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1에서 배웠던 제거 반응 중에서 E2 반응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E2 반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아래 알킨들을 안정성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했습니다. 알킨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킨에 붙어 있는 알기, 즉 치환된 알기의 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기가 더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붙어 있는 순서대로 안정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파라통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먼저 A부터 D까지의 컴파운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A 컴파운드를 보시면 여기가 알킨입니다. 그죠? 여기가 알킨인데 이 주위로 보시면 몇 개의 치환이 되어 있나요? 조금 지울게요. 자, 보시면은 이 알킨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한 개, 치환 하나, 알기 치환 하나, 여기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하나에서 3치환이죠. 이거는 그래서 tree substitute라고 해서 3치환이 됩니다. 3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은 여기가 알킨이죠. 이중결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다이 서브스티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치환이 되는 거죠. 2치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은 여기 알킨 이중결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4치환이 됩니다. 4치환.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여기는 치환이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노 서브스티튜트 그래서 1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환이 적게 된 거는 D입니다. 그죠? 그래서 D부터 시작해서 D보다는 치환이 좀 많이 된 게 B가 되는 거고요. B보다는 A, 그 다음에 C 순으로 이렇게 D에서 C로 갈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아래 각상의 알킨을 구조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 동일 화합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알킨에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중결합의 위치입니다. 이중결합의 위치가 다르면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의 위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라이어티가 같은 쪽이 프라이어티가 높은 녀석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C,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있으면은 E 컴파운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모든 게 다 같다 그러면 동일 화물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탄소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렇고 난 뒤에 알킨에서 이제 구조냐 입체 이성질체냐를 따져야 됩니다. 탄소 숫자가 다르다. 이거는 그냥 아예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A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A번 컴파운드를 보시면 왼쪽에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냈는데 보니까 탄소수를 먼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고요. 오른쪽 것도 보니까 뭐 열하나예요. 탄소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식 같고 보면 수소결핍 지수 보니까 링 두 개,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이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수소결핍 지수도 3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자식은 같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위치가 여기는 이쪽에 있고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 이성질체다. 그래서 A번은 구조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시겠습니다. B번 보면 탄소 숫자 역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오른쪽 것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자, 이중결합의 위치도 1번, 2번,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어 똑같아요. 그러면 봅니까? 알킨 탄소에 여기 보시면 알킨 탄소에 각각의 알킨 탄소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왼쪽 녀석은 보면 여기를 쫙 잘라 보시면 됩니다. 잘라서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프라이트가 여기 이쪽 탄소에서 높은 녀석이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서로 대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역시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요 탄소도 보면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아래쪽. 그래서 이거는 G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입체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C번 컴파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탄소 숫자 먼저 세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고요. 오른쪽 것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도 똑같습니다. 이중결합 위치도 보니까 2번 탄소, 그 다음에 4번 탄소. 오른쪽도 보니까 2번 탄소와 4번 탄소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C 컴파운드에서 왼쪽 컴파운드를 보시면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 그러니까 여긴 보면 수소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들이 서로 반대 방향,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컴파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합물도 보시면 수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소가 서로 반대되게 대칭이 되어 있죠. 낮은 녀석, 그러니까 낮은 녀석을 비교하든 높은 녀석을 비교하든 간에 대칭으로 나와 있으면 걔는 이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시스가 그러니까 트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 컴파운드도 결국은 C에 나오는 컴파운드들도 결국은 입체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D번 보겠습니다. D 컴파운드 왼쪽 보면 왼쪽 오른쪽 탄소 숫자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의 위치를 보면 이중결합의 위치도 보면 여기서 1번, 2번 탄소 있고 1번, 2번 탄소에 있는데 여기 알킨 탄소들을 보시겠습니다. 알킨 탄소들에서 보시면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이 여기는 여기에 있고요. 자, 여기 대각선 잘라가지고 여기가 수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여기 탄소 보면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이렇게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습니다.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그래서 이거는 D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H가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 여기 탄소 보면 왼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각선으로. 그러면 여기는 E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에 나오는 컴파운드들도 전부 다 입체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건 전부 다 명명법까지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명명법까지도 하시기 바라겠고요. 간혹 가다가 요거 디컴파운드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여기는 이쪽이 프라이트가 높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탄소 같은 경우는 이쪽이 높은지 어떻게 아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접한 탄소가 여기죠. 여기도 탄소 하나죠. 여긴 동일해요. 그 다음 탄소를 딱 보시면 여기와 빨갛게 표시하겠습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몇 차 탄소인가요? 3차 탄소고 여기 빨간 데는 2차 탄소예요. 3차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가 지금 접하는 거는 탄소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탄소는 지금 탄소 하나를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트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로 계속 나갈 때 보면 탄소 차수가 높은 녀석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프라이트가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각 할로 알케인의 화합물들이 E2 제거 반응 시 생성될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를 모두 그리시오 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가 E2 반응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치 선택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선택적 반응에는 우리가 흔히 자이제프 룰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허프맨 룰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이제프 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치환된 생성물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자이제프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치환이 적게 된 것이 나온 것이 이제 호프맨 룰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베이스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E2 제거 반응이라고 하니까 그냥 평범한 이런 베이스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전하를 띤 강하고 작은 베이스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A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 탄소가 보니까 1차죠. 1차고 베이스가 만약에 작고 강한 녀석이 반응이 된다면 베타 탄소에 있는 베타 수소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베타 수소를 이렇게 공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E2 반응이 진행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요 생성물이 하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수소라 가지고 여기서는 입체 이성질체가 나올 수는 없어요. 더 이상의, 그죠? 요 화합물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여기 수소도 공격을 해봐야 똑같은 화합물밖에 안 됩니다. A번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B번 한번 보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도 역시 베이스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는 베타 탄소가 지금 두 군데네요. 그죠? 여기를 베타 1, 여기를 베타 2로 잡겠습니다. 2로 잡고요. 여기가 알파 탄소지 않습니까? 지금 알파 탄소는 2차고, 이제 여기 베이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타 1부터 먼저, 자, 펜이 지금 어떠래 가가지고요. 베타 1부터 한번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H로 전자를 주고 여기서 전자가 또 이동이 되고 BR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베타2를 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H 베타2를 공격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전자를 주고 여기에 떨어져 나가겠죠. 조금 어지럽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다섯. 자,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이중결합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두 개는 구조 이성질체가 맞습니다. 물론 베타1에서도 보면 여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쪽 부분이 베타1 부분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수소가 제거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체이성 질체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입체이성 질체인데 구조이성 질체를 다 그리려고 있으니까 뭐 다 그려보겠습니다. 얘하고 얘도 서로 간에 그 지금 입체이성 질체고 얘하고 얘도 지금 서로 구조이성 질체니까 무조건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베타2를 공격했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E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G 컴파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E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G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A, B, C, D라고 하면 지금 구조이성 질체는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는 입체이성 질체가 맞습니다만은 B와 C도 서로 지금 구조이성 질체고 각각 이렇게 따지면 구조이성 질체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C번, D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C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알파 탄소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강한 베이스가 박용을 할 텐데, 베타 탄소가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나 있죠. 여기 베타 1으로 잡고 여기를 베타 2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타 1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소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수소를 내가 공격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성이 이동하고 여기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떠한 구조가 나올 것이냐? 생성물이 이렇게 나올 거죠.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러한 그 알킨이 하나가 나올 거고, 이제 베타2를 이제 공격해 보면, 여기도 이제 어지러우니까 옆에다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CL에다가, 여기 베타2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베타2인데, 수소가 두 개 있습니다. 베타 수소가. 자, 그러면 베이스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화합물이 하나 나올까요? 여기서 이러한 화합물이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은 거를 또 그려주겠습니다. 뭐 공간이 넓으니까 계속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수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베타 탄소가 지금 sp3입니다. 그죠? 그러면 회전을 합니다. 그죠? 회전을 했을 때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여기 다 지워져 버렸는데 자, 여기가 이런 상태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베이스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전달해지고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하나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총 3개의 알킨 생성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각각이 이제 구조 이성 질체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얘네 두 개는 왜냐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면 A 컴파운드하고 B, C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구조 이성 질체의 관계고요. B와 C는 입체 이성 질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개의 구조 이성 질체, 2개의 입체 이성 질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거는 여기서 메이저 컴파운드는 어떤 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치환기가 많이 달렸으면 메이저가 되겠죠.
1치환, 2치환, 3치환입니다. 그죠? 여기는 3치환이고, 3치환이고, B번 같은 경우 보시면 1치환, 2치환이에요. 2치환. 그리고 얘는 E입니까? C입니까? 그렇죠. 여기 수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수소가 서로 반대 방향이죠. E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당연히 1치환, 2치환, 2치환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그러면 얘는 G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번이 가장 마이너입니다. C번이 가장 마이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치환, 이 컴파운드는 약간 얘보다는 조금 더 메이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는 마이너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는 마이너인데 얘가 제3의 마이너가 되는 거고 얘가 2 마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번 가장 치환이 많이 된 녀석이 메이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그랬어요? 베이스가 작고 강한 형식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이스가 벌키한 녀석이다, 뭐 DBU라든지 털티 비톡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프만 룰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알파탄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알파탄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탄소는 당연히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수소도 지금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특정 반응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는 컴파운드가 하나밖에, 생성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여기 수소를 공격하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성물이 단 하나밖에 안 나온다. 생성물이 하나 나오면 뭐라고? 특정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컴파운드는 그 생성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 특정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콧맹맹한 소리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코가 지금 맹맹한 소리가 나서. 하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다음 각 알킨이 유일한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할로 알킨은 무엇인가? 자, 유일한 생성물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제거 반응에서 그 이투 반응에서 크게 반응을 나누면 그 특정 반응이 있고 선택성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예요? 특정 반응이죠. 그죠? specific reaction입니다. specific reaction. 이걸 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비고리형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생성물 하나가 나오려면 베타탄소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고리형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베타 수소가 하나인 경우 반응할 수 있는 베타 수소가 하나인 경우 그때 스페시픽 리액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보면 크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먼저 A번 컴파운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파탄소가 어디에 있고 베타탄소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파탄소가 여기 있었고 베타탄소가 여기, 베타탄소 딱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응할 수 있는 수소가 여기 사이트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중결합 하나가 생기고 나머지는 반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알파탄소잖아요. 여기에 뭐 CL이든 뭐 BR이든 붙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강한 베이스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알파탄소니까 여기 베타탄소의 수소에다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끊겨 나오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죠, 그죠? 자, 요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거리형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베타탄소가 하나인 경우가 주로 스페시픽 리액션, 즉 특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B번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리형 화합물이긴 한데 이중결합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베타탄소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디에 알파탄소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알파탄소가 있었고요. 베타탄소가 여기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베타탄소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러한 할로알케인이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알파탄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탄소잖아요. 여기에 뭐 BR이든 CL이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BR로 적어주셔도 되고 뭐 나는 통칭해서 X로 쓸란다. 그러면 X로 쓰시면 됩니다. 할로젠. 그래서 여기 베이스가 한번 반응을 해볼까요? 그러면 베타 수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 베타 수소가 있죠. 여기에 베타 수소 쪽에 전자쌍을 제공하면 이렇게 라벨 깨지면서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겨서 똑같죠. B번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말하고도 제 목소리 정말 듣기 싫습니다. 지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C번 컴파운드는 지금 보니까 고리형 화합물 안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리형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생성물, 즉 스페시픽 리액션이 이루어지려면 이때는 입체 특정 반응이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 있는 베타 수소가 하나밖에 없다. 베타 탄소가 아니라 베타 수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입체적으로 이 할로 알케인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X가. 그렇게 되면 여기도 베타고 여기도 베타입니다. 두 개는 지금 뭐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베타 1, 베타 1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수소가 여기 튀어나온 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들어간 놈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소가 튀어나온 녀석 좀 지울게요. 튀어나온 녀석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거고 들어간 녀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베이스는 어디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여기 들어간 녀석한테만 작용을 해야지 뭐. 그치?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양쪽이 지금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반응을 했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제공이 되고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위쪽에도 여기를 줬다면 왜 그러면 똑같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제가 안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화합물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건 동일 화합물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또 증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 이렇게 해야 치환기 이중결합의 번호도 제일 적고 치환기의 번호도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름이 돼요? 요거하고 1, 2, 3, 4 이름이 똑같죠. 두 화물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동일 화물이기 때문에 요것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요렇게 할로알켄이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컴파운드 보시면 역시 고리형 화합물 내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베타 수소가 하나만 존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탄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자, 알파 탄소가 있었던 데가 당연히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겠어요. 여기가 베타 탄소, 여기가 베타 탄소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밖에 작용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여기에 X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베타를 좀 지우고요. 그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X가 이렇게 했습니다. 좋겠죠? 뭐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수소가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할로 알케인을 그리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그려주는 게 맞죠. 자, 귀찮아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X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베타 탄소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각 수소가 튀어나온 수소가 이렇게 있고 들어간 수소가 있었다. 들어간 수소가 하나씩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베이스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를 이렇게 공략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요게 그려주면 이렇게 돼서 D번하고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베타탄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공격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합물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뭐 1번, 2번 하면 여기서 1번, 2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는 동일 화합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E2 반응의 메커니즘과 생성되는 구조 이성 질치를 모두 그리시오. 그리고 주생성물을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자, E2 반응이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구조 이성 질체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자이제프나 아니면은 호프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E2라고 단정을 지었지만
이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반응 기질이 여기 알파 탄소가 여기입니다. 그죠? 알파 탄소 몇 차입니까? 지금 1차, 2차, 3차네요. 3차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SN2는 곧 죽어도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SN1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E1도 일어날 수 있고, E2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친액체이자 베이스 염기가 보니까 작고 강한 녀석입니다. 그죠? OCH3는 OR-하고 똑같아서 작고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한 뉴클리오 파일이자 스트롱한 베이스죠. 그러면 스트롱한 뉴클리오 파일이었으면 원래 SN2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한 베이스면 E2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질이 3차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E2가 남죠. 그러면 반응 기질을 떠나가지고 얘네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E2가 반응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알파 탄소를 저희가 찾았잖아요. 자, 그러면 베타 탄소를 찾아서 이제 E2 일루미네이션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베타 탄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타 탄소가 알파 탄소 바로 옆에 탄소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고, 또 아래쪽 왼쪽에 여기도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베타가 세 개의 베라가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를 베라 1, 베라 2, 베라 3로 잡겠습니다. 자, 베라 1, 2, 3는 환경이 다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화합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베라 1부터 한번 수소 제거 반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강한 염기가 수소를 공격하고요. 여기서 결합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어떠한 생성물이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여기를 그리고 1번 반응이라고 하고 베타 1에 있는 수소를 제거하는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그림 그릴 때 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그림 좀 지저분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러한 알킨 생성물이 하나가 나오겠죠. 자, 내친 김에 요게 몇 치환 알킨입니까? 자, 여기. 그래서 다이서브스티튜트, 즉 2치환입니다. 그죠? 2치환 알킨입니다. 2치환 알킨.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베타 2를 한번 공격해 볼까요? 지적을 하니까 밑에다 똑같이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빨리 나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2의 수소는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베타2의 수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염기가 공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죠.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 전자쌍을 주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하고 베타2의 수소가 제거되는 반응이라고 하면 이건 여기서도 두 개의 지금 입체 이성질체가 나올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여기 메틸이 또 붙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 베타탄소가 sp3입니다. 그죠? sp3이기 때문에 회전을 계속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이게 또 반응이 될 수 있냐면, 자, 여기를 조금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중결합 보이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이번에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빙글빙글 도니까요. 수소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가 또 베타 탄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I, 이번에 베타 수소가 여기에 있을 때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CH3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자가 제공되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를 세 번째 반응이라고 하고,
세 번째 반응은 베타 3의 수소가 제거되는 반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이 있고요. 여기 제가 또 하나를 또 잘못 그렸네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메틸이 생략이 되어 있네. 그죠? 자, 여기에 메틸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sp3이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내친 김에 여기서 이제 그 몇 치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단서부터 보시면 여기는 1치환, 그 다음에 2치환, 그 다음에 3치환이네요. 3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1치환, 2치환, 3치환이죠. 자, 3치환에서 보시면 맨 위에 거는 뭐 이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왼쪽 컴파운드부터 보시면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이 서로 대각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2입니다. 2 컴파운드죠. 그 다음에 오른쪽 것 보면은 프라이트 높은 녀석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얘는 G죠. 그죠? 그럼 밑에 보니까 세 번째 반응에서 보니까 몇 치환입니까? 한 치환, 두 치환, 1치환, 2치환 하다 한 치환, 두 치환이니까 이상하네요. 3치환, 4치환. 그래서 4치환입니다. 옆에도 뭐 4치환이겠지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4치환입니다. 그죠? 4치환이 됐고, 치환으로 따지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1번, 2번, 3번 반응으로 갈수록 알킨의 안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반응에서 생성물에서 왼쪽은 지금 EG 컴파운드 중에 어떤 겁니까?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들이 서로 반대로 있네요. 낮든 높든 서로 같은 것, 프라이트 같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얘는 어떤 겁니까? E 컴파운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녀석은 보면 G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토탈 반응에서 가장 메이저는 얘가 되는 거죠. 치환도 가장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E 컴파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메이저다. 메이저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가장 마이너는 어떤 걸 거예요? 이 반응에서 가장 마이너. 치환이 가장 적게 된 여기지 뭐. 그죠? 이 치환. 여기가 가장 마이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중간 정도의 순위를 매기느냐. 뭐 좀 슬프네요. 그죠? 마이너들끼리 비교하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의 메커니즘과 생성되는 구조 이동 질체를 모두 그리시오. 그리고 주생성물을 예측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알파탄소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죠. 2차니까 여기는 뭐 SN2도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N1도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 기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거랑 반응하는 여기 보니까 이거는 뉴클레오파일이 아니에요. 벌키한, 그죠? 스트롱하면서도 벌키한 베이스입니다. 스트롱한 베이스면서 벌키 베이스죠. 벌키 베이스. 자, 기억나시죠? 이건 뭐밖에 안 돼요? E2밖에 안 되고, E2 반응에서 어떠한 프로덕트가 나옵니까? 허프만 프로덕트. 그죠? 기억나시죠? 허프만 프로덕트는 어떤 거다? 치환체가 적은 녀석으로 반응이 가는 녀석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전부 다 필요 없고 이 두 반응만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그 안에서도 허프맨 프로덕트가 주 생성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먼저 예측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 탄소가 여기라고 그랬고 베타 탄소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베타 탄소 여기 왼쪽부터 베타 탄소 1, 그 다음에 베타 탄소 2,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치환기가 많아 보여요? 베타 2가 많아 보이죠? 이쪽을 베타 2로부터 붙는 거는 마이너가 되겠구나. 베타 1이 메이저가 되겠구나. 이미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베타 1부터 반응을 시켜볼게요. 베타 1에 있는 수소부터 반응을 시켜보면 자, 이거 털티비톡사이드죠. K하고 뭐 이렇게 해도 K는 구경꾼 이온이고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털티비톡사이드의 구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세요. 물론 비공유 유산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수 하나 있는 거 아닙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 베라 1의 수소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생기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반응물이 하나가 얻어지겠죠. 이건 몇 치환입니까? 1치환입니다. 1치환 알킨이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또 반응이 될 수가 있겠나요? 자, 베라2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베라2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를 이렇게 공격하면 여기 끊어지면서 여기 전자쌍 제공되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 자, 이번에 2번 베라2의 수소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입체 이성 질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또 회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라탄소 쪽이. 그러면 저기 긴 치환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다 안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몇 치환입니까? 1치환, 2치환이죠. 2치환, 2치환이고요. 자, 얘는 지금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이, 이 녀석 같은 경우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이 서로 대각으로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반대로 뭐 수소가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이루고 있다. 얘는 E 컴파운드입니다. 그죠? 얘는 당연히 G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자면 자이제프 룰을 따라서 얘가 메이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반응한 녀석이 벌키하면서 굉장히 크면서 강한 베이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치환기가 적게 붙은 녀석이 메이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 반응적인 그런 겁니다. 입체 장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가 했었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의 메커니즘과 생성되는 구조이동 질체를 모두 그리시오. 그리고 주생성물을 예측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반응물들을 보니까 기질 여기 보니까 알파 탄소가 지금 2차예요. 2차면은 SN2, SN1, 그 다음에 E2, E1 다 반응이 될 거고요. 근데 보니까 DBN 굉장히 부피가 큰 벌키한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스트롱 베이스면서 벌키하다. 이거는 뭐 다른 모든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E2밖에. 그러니까 다 셔터 마우스하고 꺼져야 되죠. 뭐가 SN2, SN1, E1은 다 꺼져. 뭐만 남아? E2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E2만 반응이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죠. DBN 어떻게 생겼어? 벌써 다 까먹으셨죠? 자, DB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DBN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도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공전자 쌍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또 비공전자 쌍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참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질소는 sp3일까요? sp2일까요? 자, sp3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보시면은 요 공명 구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비공전자쌍.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O나 N 얘네들은 sp3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뭐로 바뀐다 했습니까? sp2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비공전자쌍은 파이로 바뀐다고 제가 공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명 안 배우신 분들은 제 그 챕터 1 보시면 공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VS-EPR 이론을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약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자, 그리고 요 질소의 여기 비공전자쌍은 뭐겠습니까? sp2 그 비공전자쌍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파이는 여기 이미 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이 화합물은 결국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파지티브를 띄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N은
점점에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렇게 해서 강력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베이스로서 이제 요 기질과 반응을 합니다. 그럼 기질은 여기서 알파 탄소가 여기 있고 베타 탄소 여기도 있고 베타 탄소가 여기도 있는데 DBN이라고 하는 뚱뚱한 녀석이 지금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생성물이 나와요? 그렇죠. 허프맨이 나옵니다. 자이제프 아니에요. 허프맨입니다. 허프맨이면 어떤 거야? 치환기가 적게 붙은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온다. 배우셨죠? 자,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베라 1, 여기를 베라 2로 잡고 반응을 시작해 보면 베라 2는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베라 1부터 먼저 반응을 해볼게요. 수소 3개 중에서 하나만 먼저 반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하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떠한 생성물이 형성되느냐? 자, 이러한 생성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물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메이저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요 주 생성물만 그렸는데 실제로 어떤 게 떨어져 나옵니까? BR 마이너스 나오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수소, 베타 수소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그려줄게요. 여기 이렇게 파지티브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 N, 여기 H가 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게 베타2에 있는 여기 수소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얘가 어떤 겁니까? 이 전체 반응에서의 최종 메이저 화합물이 됩니다. 그죠? 얘가 메이저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베라2를 공격한다면 이거는 좀 메커니즘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알겠죠? 이거 뭐 베라1 공격했던 메커니즘대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중결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얘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될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라는 거예요. 마이너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는 얘가 되겠죠. G 컴파운드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이저가 이렇게 형성된다. 왜냐하면 DBN이라고 하는 벌키하면서 강한 베이스가 사용이 되면은 주 프로덕트가 뭐라고? 허프맨이다. 자, 그 이유는, 자,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파트 1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8번 문제예요. 다음 E2 반응의 메커니즘과 생성되는 구조 이성 절차를 모두 그리시오. 주생성물을 예측하시오 라고 했고, 반응을 보니까 기질이 알파 탄소가 2차입니다. 2차니까 이거는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차수의 알파 카본이 되는 거고요. 자, 보니까 NaOH예요. 이거는 스트롱 뉴클리어 파일이자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게 뉴클리어 파일로 쓰인다면 SN2가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E2가 사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SN1하고 그 다음에 E1은 이 반응에서 제외를 시키면 SN2하고 E2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E2 반응의 메커니즘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SN2도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뭐 저야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말만 없었으면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SN2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 보시면서 SN2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좀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쨌든 E2 반응을 할 텐데 잘 보니까 알파 탄소 여기 있어요. 딱 그리고 작고 강한 베이스야. 그러면 치환기가 많은 쪽으로 일어나는 자이제프룹을 따를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생성물 보니까 어떤 컨주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허프맨 프로덕트가 주 생성물이 된다. 만약에 컨주게이트 된 알킨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일화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베일화탄소고요. 알파탄소가 여기니까 베일화탄소가 또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편의상 베일화1, 여기를 베일화2라고 할게요. 그럼 베일화1부터 먼저 수소 제거 반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H-니까요. NaOH는 OH-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베일화1의 수소가 제거되는 반응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Cl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여기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주게이션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파이 전자가 서로 3개 이상의 파이 전자가 중첩되는 그런 컨주게이션이 되는 그런 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베일화1도 sp3입니까? sp2입니까? sp3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도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가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무슨 컴파운드입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E 컴파운드입니까? G 컴파운드입니까? 여기에 H, 여기 H 서로 반대됐죠. 그래서 얘는 E 컴파운드고요. 얘는 G 컴파운드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2를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격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공격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마이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이 여기에 있고요. 베라2 탄소가 여기 있으니까, 베라2 탄소가 여기 있으니까, 베라2 수소가 여기 있죠. 그러면 OH-가 여기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베라2의 수소를 제거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자, 끝까지 안 도와주네요.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얘는 컨주게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인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환은 몇 치환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치환, 두 치환, 세 치환 뭐 이렇게 해갖고 3치환이 됐는데 여기는 2치환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여기는 2치환이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3치환이 돼 있어요. 3치환이 된 알킨도 있고 다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치환 된 다이인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컨주게이션. 그래서 이 반응에서 가장 메이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녀석이 되겠죠.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이 컴파운드인 요 녀석이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얘고 가장 마이너는 얘가 됩니다. 마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반응은 요 말만 없었으면 무슨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고? SN2 반응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다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문제 보실게요. 아래 화합물을 NaOH와 반응시켰을 때 생기는 주 입체 이성질체를 그리시오. 하고 입체 이성질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생성물을 예측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니까 반응 기술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탈기가 붙어있는 알파탄소가 여기죠. 2차입니다. 2차면 지금 SN2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1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E2도 일어날 수 있고, E1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하는 친핵체이자 베이스가 뭡니까? 지금 강한 친핵체이자 스트롱한 뉴클리어 파일이자 스트롱한 베이스죠. 만약에 뉴클리어 파일로 쓰인다면 이거는 OH-이기 때문에 SN2가 일어날 거고요. SN2. 그 다음에 그 베이스로 쓰인다면 E2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반응 기질에서 SN1하고 E1은 탈락이 되는 거고요. 뭐만 남습니까? SN2하고 E2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이 아래 화합물하고 NaOH 반응하면 SN2하고 E2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오랜만에 SN2부터 한번 먼저 반응을 시켜볼까요? SN2 반응. 자, OH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OH-하고 반응을 시키면 자, 어디입니까? 알파탄소를 공격하겠죠. 얘가 OH-가 알파탄소를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지금 SN2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탈기 자리에 그 친액체인 OH가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SN2에서는 백사이드 어택이죠. 백사이드 어택입니다. 후면 공격이죠. 후면 치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L이 지금 튀어나와 있으면 얘는 지금 들어간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이렇게 생성물이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메틸기가 들어가 있고 CL 자리에 OH가 이렇게 후면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체각을 그려보면 알죠. 자, CL 자리가 지금 이렇게 플라이트, 여기가 지금 카이럴 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라이트가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은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1, 2, 3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R입니다. 이쪽에 R입니다. 그러면 OH가 지금 들어있으면 여기는 수소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1번, 2번, 3번으로 하면 마치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R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S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붙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요지는 여기서 SN2 반응의 생성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른쪽에 생성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는 E2 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E2 반응을 할 때는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렇죠. 엔타이 페리플라놀. 그거가 이제 수소가, 베타 수소가 엔타이 페리플라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베타 탄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베타 탄소고 여기도 베타 탄소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수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 탄소가 아닙니다. 베타 탄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베타 수소가 튀어나와 있네요. 엔타이 페리플라놀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 여기가 수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소가 지금 엔타이 페리플라놀 자리로 와야 되게끔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좀 어지러우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E2로 가려면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준편명 상태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CL은 튀어나와 있고요. 여전히 튀어나와 있고 지금 H는 여기 들어가는 자리로 이렇게 엔타이 페리플라놀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들어갔던 메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알킬 그룹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뷰틸은 지금 여기서 튀어나온 자리로 이렇게 될 겁니다.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E2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OH 마이너스 여기가 베타 수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쌍이 제공이 되고요.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의 생성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의 입체 생성물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중결합 형성이 되고 이쪽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음에 메틸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주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주생성물은 얘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습니까? 자, 2차 탄소고 지금 가온을 했다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텐데 주생성물은 그래도 E2 반응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교수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사실은 여기서 hit을 줬다라고 가정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E2 반응이 조금 더 유리하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N2는 여기서는 마이너가 될 거고요. 얘가 메이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가온을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얘가 메이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베이스입니다. OH-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반응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저도 지금 새벽 시간이고 굉장히 좀 피곤하지만 코도 맹맹하고 지금 감기약까지 먹어가지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화합물의 엔타이 페리플래널 구조를 고려해서 리튬 메톡사이드와 반응시켰을 때 메커니즘과 형성되는 생성물들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밑에 화합물은 기질이겠죠. 보니까 이탈기가 포함된 알파탄소가 여기고 2차입니다. 그죠? 2차니까 여기도 가장 복잡하다는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반응하는 이 친액체이자 염기가 보면 OCH3-죠. OCH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강친액체이자 강베이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강친액체로 쓰였으면 SN2가 일어날 수 있고 강베이스로 쓰였으면 E2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SN1과 E1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밑에 요 화합물과 리튬 메톡사이드가 반응하면 요 두 개의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SN2하고 E2를 한번 반응을 시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가온을 좀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온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히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SN2 반응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좀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SN2 OCH3-가 반응을 하게 되면 알파탄소로 바로 공격에 들어가겠죠. 알파탄소가 여기니까요. 여기 알파탄소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뭐라고? SN2에서 백사이드 어택, 즉 후면 치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탈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갔을 때는 뒤에 들어가서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파탄소를 공격하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한 단계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성물은 SN2 생성물이 나오는데 Cl 자리에 어떻게 OCH3가 이렇게 후면으로 붙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에 메틸기는 역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SN2 프로덕트죠. 이거는 SN2 프로덕트다. 프로덕트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E2 반응도 가능하잖아요. E2 반응도 가능한데, 자, 보시면은 E2 반응에서는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베타 수소가 이탈기하고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됩니까? 엔타이 페리플래널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베타 일단 탄소가 어딘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베타 탄소가 두 개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베타입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베라고 여기가 또 베라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베라 1, 여기를 베라 2로 했을 때 조금 좀 지우겠습니다. 자, 베라2에 있는 수소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리형 화합물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나오면은 절대로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라2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쵸?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베라1에서는 보면 여기 수소가 튀어나온 수소도 있지만 들어간 수소도 있죠. 이 들어간 수소가 뭡니까? ECl 이탈기랑 엔타이 페리플래널 자리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OCH3가 어디에 하고만 반응을 해요? 그렇죠. 베라 1에 있는 여기 엔타이 페리플래너 자리에 있는 수소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딱 하나의 반응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생성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서 머리가 굉장히 몽롱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중결합이 여기 하나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입체 특징 반응. 그리고 요거는 SN2 반응에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입체 특징 반응이죠. 두 개 다 하나의 생성물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셀렉티브 리액션이 아니고 뭡니까? 스페시픽 리액션입니다. 그죠? 둘 다 입체 특징 반응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운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E2 프로덕트인 요 녀석이 메이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가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가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녀석이 메이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는 아까 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OH-가 강력한 염기이긴 하지만 강력한 친해체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에 상온이나 아니면 좀 저온에서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2차 기질일 때 알파탄소가 2차이고 강력한 그 친해체이자 염기가 들어갔다면 SN2 반응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가온을 시켰다고. 그래서 E2 생성물이 메이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다이헬라이드 화합물을 과량의 NaNH2와 반응시킬 때의 메커니즘과 생성물을 그리시오라고 있습니다. 다이헬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제거 반응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뭘 생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알카인을 생성한다는 것, 즉 삼중결합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량의 NaNH2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H- 이런 걸로는 좀 너무 약하고요. 자, 그 약한 이유, 그게 약하다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이런 녀석들하고 반응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알파탄소는 여기가 있고 알파탄소의 두 개의 그 제미널 타입의 다이헬라이드가 있나요? 그죠? 여기 베타탄소가 여기 있고요. 베타탄소의 이제 수소 여기를 통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NaNH2 같은 경우는 NH2-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강력한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베라탄소에 있는 베라수소를 공격하게 되고 처음에 반응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이탈 중에 하나가 먼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단계 반응에서는 이제 두 단계 반응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알카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L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남아있는 수소가 있죠. 여기를 다시 NH2 과량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고 탄소는 4개의 결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자, 이런 화합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삼중결합은 SP죠. SP2도 아니고 SP는 뭡니까? 결합 각도가 얼마예요? 180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갔던 뭐 CL들은 나중에 여기다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주 생성물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형성됐어요? 알킨도 아닌 알카인 화합물을 우리가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E2 반응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좀 약하다 그랬죠. 염기로 쓰기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이닐이죠. 여기에 붙어 있는 X. 이거 떨어뜨리기가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전김 정도가 이게 비록 세다고 해도 여기가 전자 밀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쏠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한 OH-보다도 NH2 같이 훨씬 더 염기성이 센 녀석을 갖다가 쓰는 이유가 그거고요. 과량을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많이 충돌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 책에 보면 1대 2몰로 이렇게 나온다. 얘가 만약에 1몰일 때 NH2는 2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파트 1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를 2몰 이상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알카인을 합성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덤으로 조금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이헬라이드를 이용한 알카인의 합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E2 반응을 통해서 알카인을 합성하는 건데요. 역시 NaNH2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여기가 알파탄소, 여기가 알파탄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서로의 알파탄소가 서로의 베타탄소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군데 다 베타탄소이기도 하고 알파탄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베타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수소가 있습니다. 자, NH2-가 과량의 NH2-가 어느 쪽에 베타수소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NH2는
n 자체가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큰 원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체 장애를 고려한다면 여기에 있는 베타 수소를 먼저 최외곽 쪽에 있는 베타 수소를 먼저 공격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학부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는 썬더버그 책에는 이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타 수소 중에서 이 베타 수소를 먼저 공격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치환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첫 단계 반응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R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여전히 수소는 여기 하나, 베타 수소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과량의 NH2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베타 수소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힘든 반응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속도 결정 단계가 여기입니다. 알카인이 형성되는. 왜냐하면 2중에 3중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이닐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어찌됐거나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이제 3중 결합이 형성될 때 제가 그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여기까지는 잘 그렸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이렇게 그리면서 많이 틀려버려요. 이런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선 3중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SP는 180도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3중 결합이 여기 단일 결합보다는 짧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이헬라이드를 이용한 알카인 합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남았으니까 정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아래 반응의 메커니즘과 주 생성물들을 그리시오라고 하고 저온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반응 기질은 이쪽이 되겠는데, 반응 기질에 보니까 알파 탄소가 여기에요. 알파 탄소가 몇 차입니까? 지금 2차죠. 2차니까 알고 있는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액체이자 염기인 요 녀석을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에턱시예요. 에턱시 이온이니까 얘는 에턱사이드니까 강한 친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SN2가 일어날 수 있고 강한 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E2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N1과 E1은 일어나지 않고 뭐만 일어나니까 공통적으로 SN2하고 E2가 일어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요. 이 반응은 SN2하고 E2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적어 놓고, 자, 체어폼으로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워 하신 분들 계신데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더 쉽습니다. 방향까지 알려주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 헥센에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도 지원계 에콰토리얼, 즉 수평 방향이고, BR도 이탈기도 수평 방향 에콰토리얼이에요. 이렇게만 보시면 둘 다 에콰토리얼인데, 자세히 보시면 에틸기는 어떻게 붙었습니까? 요 탄소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붙었죠. 다운으로 붙었습니다. 그죠? 방향이 다운입니다. 그리고 BR, 이탈기는 그러니까 윗방향, 업방향이죠. 업이죠.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이 사이클렉션에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운을 우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BR, 업방향은 어떻게 튀어나오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SN2든 E2든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이니까 SN2부터 반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SN2부터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2면은 여기 친액체로 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OCH2, CH3 마이너스 얘가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반드시 후면 공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에콰토리얼이고 업 방향이잖아요. 윗방향이잖아요. 위로 향하는 방향이면 붙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그쵸? 액실인 다운 방향으로 붙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SN2 반응에서는 바로 이렇게 뭐 쉽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주고 여기가 이탈되죠. 이 두 개의 반응이 동시 반응이고 한 단계 반응이고 그 다음에 속도 결정 단계에서는 두 분자가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속도 반응식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위에 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BR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이고, 좀 펜이 안 좋아가지고요. BR 자리에 이번엔 이렇게 엑셀 방향으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CH2, CH3. 그러면 이게 이제 SN2 생성물인 거예요. 생성물. 그리고 저온 반응이니까 얘가 메이저가 됩니다. SN2 반응.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작용기, 취환기이자 작용기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걸 평면으로 그리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아까 들어갔게 그렸잖아요. 에틸 그룹이. 그러면 얘도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CH2, CH3.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입체 반전이 일어났죠. 그럼 제대로 그린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2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E2 반응이 일어나는데, E2 반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렇지. 베타 수소가 우리가 이탈기하고 어떻게 정렬돼야 된다고? 엔타이 페리플래너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에카토리얼이고 그다음 BR입니다. BR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를 지금 알파 탄소죠. 여기 알파 탄소. 그럼 베타 탄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타 탄소가 되고 여기도 베타 탄소가 됩니다. 여기를 베라 1, 여기를 베라 2로 하면 베라 1은 여기 지금 수소가 수직이 있죠. 베라 2도 지금 수소가 수직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직인 수소가 지금 BR과 엔타이 페리프레너로 위치합니까? BR이 지금 수직이 아니죠. 수직 대 수직으로 만나야 우리가 뭡니까? 엔타이 페리프레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어펌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반응이 안 돼요. E2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타이 페리프레너에 위치한 수소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걸 링플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링플립을 시키면 되지 뭐. 근데 보니까 치환기들이 전부 다 에콰토리얼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안정한 폼인 건 맞아요. 그래서 링플립을 하면 사실은 이 형태로 여기 있는 형태로 더 많이 존재는 하는데 반응은 여기서는 반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링플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켜주면 요 탄소는 아래로 내려와서 밑으로 나오고 그래서 에콰토리얼은 X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R이 붙어 있는 요 탄소는 왼쪽 옆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걔는 지금 여기서도 역시 에콰토리얼이니까 X1이 되면 여기서 BR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파 탄소잖아요. 베라 탄소가 어디 있어? 여기 베라 탄소, 베라, 수소. 여기랑은 지금 엔타이 페리플래너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베라, 아까 베라 1이라고 했는데 베라 1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라 2가 볼까요? 베라 2 보면 여기죠. 베라 2, 여기에 H,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얘가 수직이죠. BR 수직이죠. 그러면 OCH2CH3는 마이너스는 요 녀석 수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에 결합이 전자쌍을 이동하면서 BR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종을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겼잖아요. BR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에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런 걸 다시 이제 우리가 평면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 그대로 들어간 자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BR이 떨어져 나가고 한 칸 쉬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E2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온 반응이었기 때문에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련의 과정을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성물이 E2 반응에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특정 반응이에요? 선택적 반응이에요? 선택적 반응은 아니죠. 특정 반응입니다. 그래서 입체 선택적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E2 관련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기약까지 먹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제 생각을 해주시고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반응의 메커니즘과 주생성물들을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뉴먼 프로젝션까지 나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자, 뭐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요거 뉴먼 프로젝션을 바로 저 같으면 그냥 바로 푸는데 여러분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지그시 본다고 하면 소울스로 바꾸고 난 뒤에 이제 그 선형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그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CL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뒤에도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에틸 그 다음에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서형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그려주면 요게 소홀스폼이죠. 톤말 우리말로는 톤말 형태로 바꿔주면 이걸 다시 선형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CL은 이제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CL이 들어가 있는 거고 H는 튀어나와 있는 거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새벽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손과 눈과 머리가 따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 여기 뒤에 H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틸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알파 탄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알파 탄소가 지금 몇 차예요? 2차죠. 알파 탄소 2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SN2, SN1, E2, E1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응하는 친액체이자 염기는 뭡니까? OH-죠. 그럼 이거는 강한 친액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SN2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베이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E2가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SN2와 E2가 일어난다는 거고 나머지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지고 갈게요. 그러면 SN2부터 먼저 풀고 E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SN2는 뭐 굉장히 쉽죠. 여기서 OH-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파 탄소가 여기 있죠. 알파 탄소 백사이드 어택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알파 탄소를 공격하고 CL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CL 자리에 어떻게 붙는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게끔 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OH가 붙는다는 거고 수소가 반대로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SN2 프로덕트입니다. 하나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가온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E2 반응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SN2 반응이고요. 여기서 SN2 반응. 그리고 SN2 프로덕트다.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이제 E2 반응으로 한번 가볼게요. E2 반응 가면 어차피 이제 반응 기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있고, 수소가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수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틸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2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E2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뭐, 입체 선택성,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쵸. 이탈기랑 베타 수소랑 서로 엔타이 페리플래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CL이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H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엔타이 페리플래너가 아니죠. H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OH-는 잠시 있고, 얘네들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H를 이 자리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자리로, 평면 자리로 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필은 들어온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재배열할 수 있느냐? 이렇게 CL, H,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H가 지금 튀어나온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로 H가 들어가는 거고, 튀어나와 있던 에틸은 평면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뒤에 프로필은 들어간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OH-가 염기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베타 수소에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고, 수소는 전자를 제공하고 떨어져 나가고요. OH 플러스에 붙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떨어져 나가는 CL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OH는 H하고 합쳐졌으니까 H2O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파트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 이중결합이 여기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평면 상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프로필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무슨 생성물이냐? E2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메이저입니까? 요게 메이저입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났죠. 가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메이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여기서는 뭐 다른 부반응물은 없습니까? 뭐 있겠죠. 플러스 CL 마이너스 떨어져 나왔잖아요. 요까지 다 적어주면 좋아요. 제가 요거를 항상 잘 안 적는 게 시간 때문에 안 적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꼭 생성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레서들이 있잖아요. 찌끄러기들 얘네들까지도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SN2는 생성물이 2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생성물이 이건 뭐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생성물이 어차피 2개예요. 근데 E2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엔트로피가 어디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엔트로피는 뭐에 비례하죠? 열에 비례하죠. 그래서 열을 가온해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E2 반응이 우세 반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E2와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파트 3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이원 반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